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벡터의 성분을 가지고 많이 자꾸 꼬여서 벡터의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벡터의 어떤 기본 벡터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고요. 자, 이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이 공간 벡터, 평면 벡터로 표현되어 있는 녀석에 대한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x에 대해서 햇을 붙인 거는 x방향 단위 벡터. 물론 책마다 뭐 이렇게 E1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i에다가 햇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일단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이 평면 벡터가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내적은 그냥 1이었죠. 자, 반면에 이 평면 벡터가 서로 이렇게 돼 있는 녀석들은 얼마가 나올까? 이건 0이었죠. 왜냐하면 0이겠죠. 이유는 뭐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직각이잖아. 직각이니까 당연히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첨자를 가질 때는 전부 다 1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y라고 쓰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책에는 이 아이디어를 전부 x1이라고 쓰고 x2라고 쓰고 x3라고 보통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네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그러냐면 xi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도트에 xj라고 이렇게 썼을 때 각자 성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우리가 표현한다고 치면 이렇게 햇을 썼다라고 할 때요. 자, 이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가 1이거나 0이거나. 자, 1인 결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i와 j가 서로 같을 때 얘기고요. 제로인 경우는 i와 j가 서로 어떨 때 다를 경우가 되겠더라.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할까? 내적에서 단위 벡터, 그러니까 기본 벡터가 가지고 있는 성질 축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알아줘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를 외적을 쓴다라고 할 때는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어쨌든 간에 얘네들하고 얘네들을 서로 우리가 만약에 외적을 취하게 되면요. x하고 y를 따질 때에 뭐냐면 크기라고 하는 값에다가 뭐가 된다? 방향은 둘이 이루는 것에 대해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 될까요? 자, 이건 여러분 보다시피 알 수 있는 것이 x하고 y를 외적을 하게 되면 요거 크기 1, 요거 크기 1이니까 곱하기 하면 1이고 이 두 녀석이 이루는 각이 90도니까 사인 90도 1이죠. 결론은 이것도 크기가 뭐가 된다? 여기 나오는 녀석도 결론은 무슨 벡터? 바로 단위 벡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쪽에 나오는 것도 단위 벡터가 돼요. 그러니까 단위 벡터가 되니까 이쪽에 나오는 단위 벡터는 이제 뭐만 알면 된다?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각 방향에 우리가 벡터를, 단위 벡터를 가져오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x 벡터, y 벡터. 이게 왜 글씨체가 꾹꾹 뒤집어 왔다 갔다 하지? 정신이 혼미한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x, y가 z가 나왔다고 쳤을 때 이 x하고 y를 서로 뭐 한다고요? 이렇게 감아지는 형태가 된다. 그러니까 감아지는 형태가 되면 엄지손가락 방향은 어디를 향해요? 당연히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얘가 가는데 이 크기가 1짜리예요. 요게 지금 뭡니까? 1짜리인 녀석이죠. 아하. 얘는 뭐가 된다고요? 그냥 자신 있게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더라라는 것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요. 만약에 얘네들이 서로 같은 것끼리 우리가 만약에 내적을 하면 이거는 1이라고 했는데 같은 것끼리 외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은 놈을 기준으로 돌릴 수 있나? 못 돌리죠. 회전이 안 나와요. 실제로 봐도 얘 크기 얘 크기인데 사인이 서로 같은 녀석이니까 0도일 거 아니에요. 빵이죠.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보다시피 외적일 경우는 감아졌을 때 서로 다르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 같은 것끼리는 뭐가 된다고요? 무조건 0이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얘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 모양을 판단할 때요.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시계 방향 도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x와 y의 외적은 z가 되고요. y와 z의 외적은 x가 됩니다. 그리고 z와 x의 외적은 y가 돼요. 지네끼리 뱅뱅뱅뱅뱅뱅 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돌게 된다면 XYZ, 그러니까 XYZ라는 이 순서를 따르지 않고요. 만약에 반대로 뒤집기만 해도 부호가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사실. 자, 내적과 외적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해석은 이와 같은 자기네들끼리 계산은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벡터 3중곱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 초기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제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벡터를 가지고 3번 곱하는 거는 바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스칼라 곱과 벡터 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벡터를 3번 곱할 때는 그 결과물이 스칼라가 나오느냐, 결과물이 벡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표현되어지고요. 이제 우리는 벡터의 스칼라 곱에 대한 예석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이제 벡터의 어떤 곱에 대한 부분에서 벡터끼리 계산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 자체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A에서 이제 도트에다가 B 크로스 C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렇게 써도 당연히 이렇게 순서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려는데 일단은 스칼라 값이니까 이게 뭐냐를부터 먼저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읽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읽었냐면 평행육면체라고 읽어요. Parallel piped 영어로. 그러니까 평행육면체라고 읽습니다. 평형이 아니고 평행육면체. 자, 평행육면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사변형 같은 거 있죠. 평행사변형. 그거 똑같은 거예요. 평행육면체는 각 면이 평행하는 육면이 모여진 정육면체의 비스무리하게 옆으로 잡아뜨리건 똑바로 놓건 간에 다 똑같은 얘기죠. 이런 거는 이 속에는 직육면체도 있고 정육면체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만든 평행육면체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는데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자, 뭐를 알아보려고 하냐면 요게 자, 요게 지금 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원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써버리면 A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에다가 뭐다? B 크로스 C의 크기에다가 이 두 녀석이 이루는 각을 세타로 두면 이렇게 쓰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뜻이야. 이 크기 자체가 내적이니까 또 크기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제 A에다가 B 크로스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B와 C가 만들어내는 요 밑에 있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다 그렇죠. 이렇게 요 면적이 누구예요? B 크로스 C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B 크로스 C의 면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면적 크기는요. 이거 크기죠. 요거 크기야. 근데 얘랑 이 녀석이 이루는 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B 크로스 C가 누구냐면 B와 C의 뭐다? 수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뭐가 되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B와 C의 수직으로 끌어올린 게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B 크로스 C의 뭐다? 모양이죠. 그러니까 B와 C를 이렇게 감아졌을 때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와 C를 감았을 때 B와 C를 감게 되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 올라가는 방향은 여기에 수직인 형태로 올라간다고 누차 설명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B 크로스 C는 여기에 수직인 녀석이걸랑. 근데 여기인데 이 녀석 크기가 뭐냐 이 크기가. 이거의 크기가 밑에 있는 요 녀석의 면적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녀석의 크기는 밑면적이야. 그러니까 면적인데 밑면적이야. 요거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 이게 밑면적이걸랑. 이게 지금 원래 이게 딱 잘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나? 자, 밑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밑면적에다가 A에다가 요런 곱한 게 뭐냐를 볼 거야. 그러니까 얘와 지금 누가 이루는 각이냐면 얘와 A가 이루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요게 세타죠. 세타. 맞죠?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요게 요렇게 적힌 게 B 크로스 C고요. 요게 A니까 A와 B 크로스 C가 만나는 뭐가 돼?
둘 사이의 각이 바로 이 세타 걸랑.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 여기에 값이 예를 들어서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요게 세타면 요렇게 적힌 게 A에다 뭐라고? 코사인 세타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걸 포인트로 잡으면 저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식의 요 뜻 자체가 A에서 코사인 세타 이 길이잖아. 이 길에다가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B 크로스에다가 수직으로 딱 떨어뜨리는 거야. 이렇게 빡 떨어뜨리는 거야. 여기다 우리가 H라는 수선의 발을 생각하자.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A 크기 코사인 세타는요. 요 크기 코사인 세타라면 바로 뭐가 됩니까?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식으로 나타내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기하적으로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진 요 벡터의 뭐가 됩니까? 크기죠, 크기. 그러니까 요게 뭐냐, 요게. 그러니까 저게 크기인데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를 판단하기 중요한 건데 저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면 자, 뭐냐면 이 갖다 쓰려면에 요게 뭐냐면 결론은 여기가 바닥이잖아. 이게 바닥인데 이걸 그대로 쫙 연결하면 이렇게 되지 않니? 이렇게 되면 뭐냐면 요렇게 만들어진 놈이 실제로 아래쪽과 위쪽을 딱 연결하면 서로 직각으로 딱 만들면 뭐예요? 요렇게 만든 육면체의 뭐다? 이거는 바로 높이에 해당하지 않냐? 높이. 기울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뭐가 돼? 기울어진 녀석의 높이잖아, 높이. 얘가 똑바로 때렸으니까 높이 아니니 기울어졌지만 결론적으로 이 도형이 이 가지고 있는 도형의 뭐라고? 높이에 해당한다, 높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렇게 적힌 게 이게 높이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 뜻이 결론적으로 이 스칼라 값이 나오도록 만든 이 삼중적이라고 하는 녀석이 실제 계산을 다 마무리 짓고 나니까 이렇게 되어진 놈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만 밑면적 곱하기 높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뭐가 돼? 높이와 밑면적 곱했단 말은 이게 뭐다? 저 평행 육면체에 뭐에 해당하더라? 바로 부피에 해당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스칼라 삼중적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뭐냐 했더니만 이 세 개의 벡터로 구성되어져 있는 벡터가 두 개면 나란하게 만들면 평행 사변형이 나오고 벡터가 세 개가 되면 뭐가 돼? 이런 나란을 하다 보면 뭐가 돼? 육면체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벡터 세 개가 있으면 반드시 육면체가 만들어지거든. 왜냐면 이렇게 평행 사변형, 이렇게 평행 사변형, 이렇게 평행 사변형이 되니까 얘네끼리 다 뭉쳐버리면 어떻게 된다? 마주보는 육면체가 나올 거다 이 말이야. 된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그러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얘네가 밑면적 곱하기 높이에서 부피가 되면 부피가 꼭 이렇게만 판단되나? 그러니까 높이 방향이 이 방향이고 밑면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밑면이 얘와 얘의 이게 높이 방향일 수도 있죠. 그 뭐냐면 A에서 C를 감아야 A에서 C를 감으면 이렇게 가죠. 근데 C에서 A를 감으면 이쪽 방향이니까 B 방향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뭐야? C에서 A를 감았다. A를 감고. 맞죠? C에서 A를 감으면 여기서 이렇게 오니까 보세요. 요렇게 감기니까 이쪽 방향 B잖아. 그렇죠? 걔와 뭐가 된다? 이렇게 내적을 때려도 똑같은 부피가 되걸랑. 그렇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것만 있나? 이 면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면을 가지고 이게 높이 방향으로 했다면 거꾸로 마주보는 녀석에 있는 요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요것도 어떻게 돼요? 여기 부분에 나오는 요 녀석도 하나의 뭐가 돼? 밑면이 되고 이거의 높이 방향은 이 방향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녀석이 저쪽으로 나오려면 이렇게 감으면 안 되지. 이렇게 감아야 저쪽으로 화살표 엄지손가락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저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뭐가 돼? A에서 B를 크로스한 거거든. 아우 힘들어. A에서 B를 크로스한 거잖아. 그 엄지발가락이네. 엄지손가락이 C죠. 발가락인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들어진 애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애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애가 어떻다? 같더라. 외울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상 뭐 쉽지는 않겠지만 이거 외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실제로 성분으로 표시한다면 이거 계산할 줄 알고 이거 계산할 줄 아는데 답은 나오죠. 근데 이 모양이 뭐냐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 같다라고 서로 바꿔야 되니까 이 식을 잘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요거의 모양이 실제로는 이 스칼라 3중적이란 걸 수학적으로 풀면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수학적으로 해석되는 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A에다가요. 도트에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갔다 슬라문에 자 이제 자 A에다가요. 도트에다가 B 크로스 C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어떤 모양이 하냐면 원래 이게 이런 뜻이에요. 행렬식으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A를 쓰고 여기다가 B를 쓰고 이렇게 써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쓰면 이 라인은 행렬식이라고 해서 이 라인에 처음에 AX, 그 다음에 AY, 그 다음에 AZ가 붙고요. 자, 여기도 이제 BX, 그 다음에 BY, BZ가 되고, 그 다음에 CX, 그 다음에 CY, CZ라는 성분으로 이렇게 돼서 3x3 행렬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선형대수학을 좀 배운 친구들은 이거 계산하는 법을 알 거예요. 자, 그래서 풀어서 나오는데 행렬식의 정의가 이걸 두 번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식이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얘가 하나, 둘 해서 두 번째 방향 요 자리에 가고 얘가 다 올라와도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뜻이냐 하면 얘와 얘를 먼저 자리를 바꾸면 한번 딱 보면 여기에 B가 올라오죠. 위에가 처음에 B. 자, 그리고 얘를 여기는 얼마 돼? A가 왔잖아요. 근데 여기를 한 번 더 바꾸면 A가 이쪽으로 오고 C가 이쪽으로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행렬식 정의에 따라서 B, C, A랑 값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석할 때 좀 애매하니까 이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뭐를 하나 보려고 하냐면 바로 선생님이 원판을 하나 그릴게요. 외워두도록 하세요. 그 뭐냐면 요런 원을 하나 요렇게 그릴게요. 원을 그려가지고 원래 선생님이 원 잘 그리기로 유명하잖아. 자, 그 말은 변태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원이 하나 있다라고 치면 이 원에서 제일 윗부분과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A라고 쓰면요. 여기를 A라고 쓰고 여기를 B라고 쓰고 여기를 C라고 쓴다면 A, B, C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형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반시계 방향이 아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값.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A, B, C, B, C, A, C, A, B 이렇게 순서야. 순서로 돼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건 항상 순서대로 뭐야? 도트를 쓰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써요. 그러니까 이쪽부터 시작하면 처음에 도트를 쓰고 곱하기를 쓰고요. 여기부터 시작한다면 처음에 도트를 쓰고 곱하기를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서는 항상 뭐냐면 동그라미 X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나? 자, 어떻게 된다? 자, 첫 번째 A에서 B로 가고 C로 가거나 여기서 계산하면 B로 가고 C로 가고 A로 가거나 여기서 계산하면 C로 가고 A로 가고 B로 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 다 똑같고요. 처음엔 도트, 나중에는 크로스, 처음엔 도트, 나중에는 크로스, 처음에는 도트, 나중에는 크로스 이렇게. 됐네. 자, 이것이 서로 다 어떤 값이더라고? 같은 값이 됩니다. 됐죠? 자,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것이 우리는 뭐다? 바로 벡터에 있어서 스칼라 3중적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된다. 이거 외울 수 있겠지? 뱅글뱅글 돌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포인트를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얘네들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계산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벡터에 대한 삼중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에 대한 삼중적을 볼게요. 자, 벡터 곱입니다. 벡터 곱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벡터 곱은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양이 벡터 곱에 대한 해석을 좀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나오는 값이 뭐가 된다고요? 벡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나오면 벡터가 나온다. 자, 벡터가 나오는 형태는 이제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우리가 크로스에다가 B에다가 크로스 C가 되더라. 자, 이렇게 된 걸 우리 이제 벡터에 대한 곱이라고 합니다. 자, 이야, 이거 이렇게 쓰니까 헐 잘 써여지네. 자, 이게 전 몰랐는데 그동안 선생님이
다른 분들 강의하는 거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강의하시는 보면 수업하실 때 칠판을 쓰실 때 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 저런 소리 나는데 이게 앞에가 이렇게 맹글맹글한데 요 안쪽이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딱딱한 대로 쓰더라고요. 쓰면은 저게 왜 저렇게 하지 이랬는데 그걸로 쓰니까 진짜 깨끗하네. 오, 야, 특이한데? 새로운 걸 하나 알았습니다. 뭐 기스가 많이 나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 내가 막 때려가면서 푸는 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쓰고요.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여러분 바로 이 벡터에 대한 녀석. 결론적으로 이게 결과는 뭐가 된다고? 바로 결론은 누가 나온다고요? 자, 이게 벡터가 나온다는 거죠. 아이 힘들다 이거. 자, 이렇게. 이 아이씨 왜 나왔지? 엑시트. 자, 이렇게 모양을 보는데 이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요?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벡터가 주어졌다는 게 키포인트고요. 이 벡터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건 여기다 보면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니까 벡터의 곱에 대한 부분은 벡터로 나올 것이다. 이게 우리는 이제 벡터 3중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 3중적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제 보는데요. 자,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외워주도록 할게요. 일종의 우리는 여기 나오는 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 요렇게 주어진 거는요. 우리가 이제 벡터에 대한 3중곱을 우리는 이 백캡 법칙이라고 해서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아요. 무슨 법칙? 백캡 법칙. 그러니까 백캡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캡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갖게 되더라. 자, 백캡이 뭐냐면 요 모양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B라고 하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C고 쓰고 C, A 얼마, B라고 하는 거를 쓸 거예요. 자, 백캡을 쓰는데 여기 라인이 이렇게 먼저 나오고 다음 라인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식이 있는데 그냥 외우면 돼요. 무슨 법칙? 백캡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백캡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데 여기는 여기가 먼저 괄호가 쳐져지고 뒤쪽도 여기가 괄호가 쳐져요. 이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는 전부 다 내적입니다. 동그라미로 표현돼요. 자, 그래서 이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보냐면 여기는 지금 현재 나온 게 어떤 스칼라 값이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벡터예요. 근데 벡터와 스칼라 값의 곱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A에다가 라지 A를 곱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이 벡터에다가 이 A라는 스칼라 값을 다 곱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 천천히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뭐냐면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값에 대한 부분에 자리 바꿔도 돼요. 이 자리 바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가도 관계없다고. 얘를 이렇게 가도 관계없다고. 이유는 뭐 때문에? 주어진 벡터에 대한 내적이 어떤 뭐가 된다는 거야? 전체가 어떤 스칼라 값이 되니까 움직이는 것은 전체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포커스를 잘 맞춰놓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벡터 곱에 대한 성질을 계산할 때요. 이 주어진 녀석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중요해서 앞으로 문제 볼 땐 저거로 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볼 텐데 이제 우리가 참고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뭘 볼 거냐면 다음 같은 식을 하나 볼 건데요. 우리가 A에서 아까 봤죠? A에서 크로스에다가 뭐를 볼 거냐면 B 크로스 C라고 적혀 있는 거 하고 여기 나오는 식이 수식적으로 A에다가 얼마 됩니까? 크로스 B를 하고 그리고 크로스 얼마? C를 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값을 갖더라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식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자, A에서 B 크로스 C라고 하는 거를 풀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벡터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얘와 얘를 쓰고 하면 이게 거꾸로 가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모양을 자세히 보면 이게 백캡이야. 그럼 이거는 뭐가 돼? 우리가 알다시피 백캡이죠. 그러니까 B에다가 백캡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백캡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요 라인은 어떻게 되나고요? 요 라인을 보면 백캡이 아니라 이거는 마이너스 붙이고 C 크로스, 그쵸? C 크로스 A 크로스 B 맞나요? 왜? 자, 우리가 백캡 법칙을 쓸 때는요. 백캡 법칙을 쓸 때는 항상 앞에 쪽에다가 한 개를 갖다 놨어. 그래서 하나를 갖다 놨기 때문에 하나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다가 괄호 열고요. 백캡이니까요. 이게 100이 순서 100A. 그러니까 100 BAC니까 CB가 되죠. 백캡.
캡은 끝에니까 얼마 돼? B가 오고요. B가 오고 끝에서부터는 얼마 되니까 C하고 얼마? A가 되겠더라. 그렇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린 뭘 쓸 수 있다고? 요 모양을 자세히 보면 물론 당연히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괄호 쳐야 정상이고 또 괄호 쳐야 정상이죠. 요렇게 sorry. 자, 그래서 이걸 써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게 마이너스 들어가서 이게 얼마? B에다가 C에 A가 되고 마이너스 얼마? A에다가 C에 얼마 된다? B가 되더라. 자, 이런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기 나오는 건 백캡인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여기가 자리가 요렇게 되는 애들이니까 요건 자리 바꿔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식이 요게 요렇게 나온 식이 뭐랑 똑같냐면 바깥으로 빼보면 이게 B라고 하는 값에다가 여기가 얼마? 거꾸로 바꿔서 A에다가 동그라미 C랑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결론은 뭐가 돼? 100이 되지, 100. 그러니까 100이 되긴 되는데 마이너스 얼마 된다고요?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00캡이 아니고 이거 자리 바꿀 수도 있지만 100억, 그러니까 100캡이 아니고 100억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100캡이라고 써야 되는데 100억 이렇게 쓰니까 100억과 100은 100억. 그러니까 100캡이라고 쓰는 것과 100억이라고 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값둘은 같아질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값이더라. 그러니까 원칙이 이런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깔끔하게 우리는 전체 정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달라요? 근데 만약에 이걸 기하적으로 봐도 왜 안 되냐면 이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데 저기서 이제 뭐가 하나 보이면 여러분 이거 하나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이 둘이 어떻게 된다? B하고 C가 같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B하고 C가 같거나 B하고 C가 다른 경우가 있을 텐데 B하고 C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같아버리면 이게 빵인데 빵에다가 A 해서 우리가 행렬식 계산해봐 0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아버리면 0이 나와요. 0이. 그런데 B하고 C가 다르면 어떤 값이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기하적으로 봐도 둘이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벡터가 하나 있어요. 그 벡터를 하나 딱 잡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볼 거냐면 이쪽이 이제 우리가 C고요.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A와 B가 같은 거예요. 자, 이 식에서 내가 판단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뭐를 볼 거냐면 첫 번째 얘는 B 크로스 C야. 그러니까 B 크로스 C가 뭐냐면 B에서 C를 감으면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뭐가 보여? 수직인 형태의 벡터가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B 크로스 C야. 왜냐하면 이렇게 감았으니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 크로스 C가 나왔는데 이제 A에서 B 크로스 C를 감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감는 순서가 A가 먼저 오고 이렇게 감는 거잖아. 그러면 A에서 A가 얘거든. 여기에서 B 크로스 C를 감아요. 그럼 이렇게 감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 화살표 방향이 어디가? 요렇게 만든 평면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요게 요렇게 되는 게 누구야? 얘다 이 말이야. 얘가. 근데 A에서 B를 크로스하면 같은 것끼리 크로스는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로 이거. 둘이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봐도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일단 계산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모양은 알겠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은 여기 나오는 이 백캡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표현법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줘야 되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벡터의 삼중적에 대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벡터에 우리가 사중적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설명을 하나 하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벡터의 사중적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벡터의 사중적은 참고로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내가 크로스에다가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도트에다가 C에다가 크로스 D를 하면 이런 결과는 과연 어떤 값이 나올까라고 하는 걸 한번 보겠는데 꽤나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를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냥 어떤 P라는 벡터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P에다가 도트에다 뭐라고? A 크로스 B를 해서 나는 뭘 하겠다는 얘기지? 바로 스칼라 삼중적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써버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순차적으로 제일 뒤로도 갈 수 있다 그랬죠. 뭐냐면 A에다가 도트에 B에다가 크로스 P.
자, 뭐라 하냐면 두 칸 갈 때마다 같아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이쪽으로 한 칸, 이쪽으로 한 칸 이렇게 가면 똑같다 이 말이야. 앞으로 쭉 밀리면. 알았죠? 그래서 A, B, P 순서가 돼도 돼요. 근데 얘는 이제 보다시피 이게 뭐냐면 이게 A가 되고요. 도트에다가 이게 B 크로스 P인데 B에다가 크로스에 P가 뭐냐면 아까 C 크로스 D라고 썼죠. 이렇게. 맞죠?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가 이제 뭐를 쓰냐면 A가 나오고요. 도트에. 자, 요걸 계산하면 이게 아까 백캡 법칙에 C에다가 B에다가 얼마 D. 그러니까 100이 되죠. 마이너스에다가 뭐가 된다? 캡이야. 캡. CAB. 그러니까 위치야. 캡이니까 CD 얼마? BC 이렇게. 자, 이게 모양 되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CBD, DBC가 되니까 자, 이걸 보면 요게 모양이 이렇게 되면 요거는 각자 이제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CBD. 그러니까 모양을 자세히 보면 이 모양이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요 자체가 원래는 여기에 도트가 있고 요렇게 되고 그렇죠? 여기도 도트가 있어서 요렇게 되는 거 기억납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스칼라 값이고 얘는 벡터니까 요렇게 하면 요것끼리 내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에다가 도트에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 B에다가 도트에 D가 나오고 오케이? 빼기에다가 역시 A하고 얼마 돼? 도트에 D가 나오고 그 다음 얼마 돼? B에다가 도트에 C가 나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양을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A, C, B, D, A, D, B, C. 그러니까 이게 모양을 자세히 보면 외울 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이요. 외우는 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쌍이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쌍이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빼기에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쌍이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쌍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 C, B, D에다가 마이너스 A, D, B, C 이렇게. 자, 이거 외워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우리가 기억해 주면 됩니다.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다른 말로 이제 벡터 사중적에 대해서 볼게요. 이거 말고요. 이제 벡터가 나오는 거. 스칼라 사중적이 아니고 A 크로스 B에다가 크로스에다가 C 크로스 D.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내용은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라고 보면 얘는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가 있을 것이다. 4개짜리니까 똑같이 선생님이 이쪽을 뭐다? P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P라고 놓게 되면 우리가 역시 백캡 법칙을 쓰기 위해서 앞으로 빼낼 거예요. 빼내면 마이너스가 생기고 P가 되고 크로스에다 얼마? A 크로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요렇게 만들어지면 백캡 법칙 쓸 겁니다. 자, 마이너스에다 따라가 볼까요? 백캡이니까 괄호 치고 백캡 A에다가 얼마? P 얼마? B가 되겠고 마이너스에다 어떻게 되죠? 캡이니까 B 쓰고 얼마? PA가 되겠네. 됐나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여기를 보면요. 들어가면 B에다가 P의 A가 되고 마이너스 A에다가 P가 되고 B가 되더라. 자,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식을 이제 보면 요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아까 우리가 P라고 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죠? 크로스였어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가 원래 요게 도트, 여기가 도트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BPA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될 때 요게 백캡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그죠? 맞죠? 그러면 이게 B가 되고요. 이게 여기가 도트인데 P 크로스 P가 C 크로스 D잖아. 그럼 요거는 바뀌어서 A 도트에다 얼마? C 크로스 D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렇죠? 마이너스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하면 A라고 쓰고 괄호 열고 P 크로스 B니까 B를 바깥으로 빼서 얼마? 자, 얼마? C 크로스 D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니까 스칼라 3중적이랑 서로 곱해진 모양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쓸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스칼라 값이니까 저거는 스칼라 값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스칼라 값이니까 그냥 A, B라고 하는 값을 그냥 뭐 한 거야? 곱한 거랑 같으니까 뭐 이게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관계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인트 자체를 잘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지금 이제 이게 다 뭐로만 나타나면 이게 다 좌표로만 주어지면요. 좌표일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다 계산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좌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자는 거죠. 알았습니까? 이 주어진 걸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것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보면 식이 성립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부분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포인트는 저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식을 하나 우리가 또 참고로 해보겠는데요. 이 참고가 뭐냐면, 순차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식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A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크로스에다가 B 크로스 C라고 하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B에다가 크로스에다가 C 크로스 얼마 되냐면 D라고 쓰고, 뭐 모양을 몇 개만 잡아볼 텐데 저걸 하지 말고요. 그럼 우리가 요걸 그냥 원래대로 도는 순환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더하기에다가 이제 C에다가 얼마냐면 크로스에다가 A, B 이렇게. 이 녀석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된 게. 자, 요게 얼마냐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백캡 법칙이니까 이건 뭐가 돼? B에다가 A에다가 C 마이너스 C, A, B가 되겠고, 요건 얼마 돼? 백캡이니까 CBA가 되겠고, BAC잖아. 백이 얼마 된다고? CAB니까 A에다가 BC가 될 것이고, 여기 나오는 건 백캡 법칙이니까 A에다가 CB가 되겠고, 백이 얼마? 캡 B에다가 CA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식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요렇게 된 녀석의 마이너스와 요게 얼마 CAB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거 자리 바꿔도 되죠? 요렇게 해서 죽어버리고, BAC라고 하는 녀석, 여기가 지금 가운데가 내적이니까 여기 나오는 이 녀석과 서로 같으니까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ABC랑과 ACB도 요 둘이 내적이니까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죽어버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값은 얼마다? 0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 자, 저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뭐라고요? 이와 같이 벡터의 백캡 법칙이라고 하는 걸 쓰면 아주 갈금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까지 벡터를 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매우 중요한, 역시 또 매우 중요한 분리 벡터라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다음 시간까지 역시 복습 철저히 하고 한 번쯤은 쭉 수학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